원래 계획은 제가 구글 아트앤컬처 VR이랑 AR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너무 하루 종일 구글 아트앤컬처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식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한 그냥 몇 가지 슬라이드만 좀 더 추가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웰컴 레터 여기 주소 있습니다. 190629 웰컴. 유튜브 컬처라는 책에서 유튜브를 실제로 담당했던 담당자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거기에 서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왔는데 지구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면 구글 검색을 알려주겠다.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면 나는 유튜브를 알려주겠다. 유튜브 안엔 사람의 정말 웃긴 모습들, 엉뚱한 모습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과연 인간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를 외계인이 물어본다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건 그 사람이 한 말은 아니고 제 생각인데 아트앤컬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작품들, 영감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건물들, 문화들이 다 들어가 있죠. 만에 하나 지구가 멸망을 해서 화성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면은 저는 요거를 외장하드에 잘 담아서 가서 거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과 몇 년 안에는 유네스코에서 아마 인류 문화 무슨 무형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구글 아트앤컬처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 종일 아트앤컬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아트고 왜 컬처인가? 생각해 보시면은 원시인 때부터 우리는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오늘 내가 뭐 잡았던 거를 기록하신 분도 있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말의 배가 많이 불렀죠. 이제 아이를 갖고 있는 임신한 말을 그리면서 '아 내가 갖고 있는 말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말이 두 마리가 되고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풍족함을 기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담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고요. 최근의 그림들은 텍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 또 그림이 많이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다들 보시면 딱 아실 것 같아요. 총 900여 개의 그림을 그리셨는데 27 살에 늦게 좀 그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7 살에 사망을 하셨는데 이 10년 동안에 무려 900 개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계산해 보면 3 일에 하나씩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린 겁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고우. 불꽃처럼 살고 간 고우죠. Let it go. 왜 왜 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을까요? 고흐는 왜 그 27 살이라고 하는 늦가기 총각이 왜 그렇게 3 일에 하나씩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린 것도 아니겠죠. 아마 여러 개를 동시에 그렸을 거예요. 그쵸? 막 아침엔 이거 그리고 점심엔 요거 그리고 저녁엔 요거 그리고 해서 먼저 끝나면 또 다른 거 시작하고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내가 미술관에 그림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도록집을 만들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미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남긴 또 많은 작품들인데 바로 편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동생 테오에게 보냈죠. 이 실제 편지를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다 받아볼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 편지를 보면은 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들이 그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실제 그림이 되기도 하고요. 그림이 되진 않았지만 그 아래 글씨를 보면은 왜 고흐가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지가 알 수 있는데 예쁜 석양을 그려요. 그리고 "테오야." 동생 이름이에요. "테오야. 내가 석양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너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지금 소위 말하는 SNS를 한 겁니다. 찍어서 이거 너무 좋은 거 너랑 같이 나누고 싶다.'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고흐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행복함, 즐거움, 설레임이 있었고 그거를 누가 봐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려서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을 수 없는 글쓰기의 유혹이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사람은 93 세가 될 때까지 수많은 글을 쓰고 수많은 책을 썼는가? 모차르트는 왜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겼고 고흐는 왜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는가? '아 내가 요번에 작품을 출품하고 내년도에 개정판을 내고 이런 작전을 짰을 것인가? 아니면은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소네트를 쓰고 짧은 음악을 만들면서 인생을
즐기고 인생을 찬미하는 그 예술가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길래 끊임없이 창작을 했을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그 답을 좀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창조하고 만드는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림 그리죠. 하루 종일 그림 그립니다. 뭐 어떤 그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손으로 붓을 묻혀 가지고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삐뚤빼뚤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아이는 '한 10편 정도 그리면 내년에 개인 전시회를 할 수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그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몸 안에는 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야 너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야 너 노래 진짜 못 부른다." 그런 어떤 의욕들이 꺾여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갖자라는 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브렌다 유랜드가 93 세에 죽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진실을 말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썼으니까 "진실을 말해라.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오로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평생 쓰고 죽어라.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살면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거를 살짝 바꿔서 아트 앤 컬처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감정을 그려라. 네가 그리고 싶은 거를 그려라. 그리고 네가 그리고 싶지 않은 거는 아무것도 그리지 마라." 뭐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거고요. 직업을 못 얻을 수도 있을 거고 길거리에 내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지만 그래도 그리고 싶은 것만 끊임없이 그려라. 그게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아트앤컬처에서는 이제 수많은 그림들을 모으고 수많은 정보들을 올려 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콘텐츠를 향유하면서 누리면서 아름답게 열정적으로 살면 참 좋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대학생들 그리고 그 아래 뭐 고등학생들 심지어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대부분 1 위가 공무원이에요 이제. 모두가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뭐 송송 커플이 어떻게 됐고 누가 문제고 그러한 것들은 물론 인생에서 중요하고 또 자극적이고 재밌는 요소긴 하지만 아트 앤 컬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인생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도 우리 인류의 남은 유일한 구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점차 우리 인간들의 일을 덜어줄 거예요. 뭐 뺏어간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힘든 일은 우리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로봇들이 일을 해 주면은 결과적으로는 로봇세라는 게 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 일을 했고 그 돈만큼 저희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생계 수당이 다 주어지는 미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이 먹는 거는 좀 더 힘들겠지만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거, 병 걸리는 거 치료하는 거는 해결되는 미래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는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 남는 답은 아트 앤 컬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행복감을 찾지 못하면은 결국은 마약이라든지 몸을 망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SF 영화들의 대부분은 거의 다 그렇죠. 검은 하늘에 마약과 막 이런 이상한 것들로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미래에서 아트 앤 컬처가 있다면은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챌린지 중에 하나는 묵혀 놨던 색연필과 묵혀 놨던 사인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시고요. 아트 앤 컬처뿐만이 아니라 뭐 뮤직 익스페리먼트 등을 통해 가지고 구글의 도구들에서 편하게 만들어지는 음악을 만들고 카메라를 꺼내서 하늘을 찍으시고 찍어서 그냥 올릴 게 아니라 하늘에다가 뭔가 메시지를 하나 남겨 놓으시든지 예쁜 그림을 하나 그리든지 해서 SNS에 올림으로써 여러분의 창의력을 쪼끔 더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삶이 시작이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림을 잘 그리고 그런 건 아니죠. 곰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직접 그리지는 않으실지라도 최소한 감상만이라도 잘하자. 그래서 오늘의 원래 제 강의의 그 주제는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좀 건너뛰려고 하고요. AR과 VR이 구글 아트 앤 컬처에 아주 잘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베르메이르 아까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그림인데 요거를 바닥에다가 그림을 세워 놓고 직접 그 그림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어
포켓 갤러리라고 하는 거는 작은 미술관을 공간상에다 뿌려 가지고 이 주변을 미술관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한 공간, 요쪽에서 나중에 한번 해 보시고 집에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가 있는 그 공간을 미술관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 프로젝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프로젝션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여기 평지에다가 세워 주는 거고요. 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림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해서 그림을 감상하고 체험하실 수 있는 경험들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R과 AR이 정말로 이제는 어려운 도구가 아닌데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우리가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몸이 불편하셔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못 가는 분들에 대한 고려들, 그리고 직접 보고 느끼고 싶지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미국의 경우에는 11초에 한 분씩 맹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노안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명화들을 3D로 만들어서 만져서 느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리는 그림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 미술관에 가고 싶어도 어른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상황들, 그림을 만질까 봐 혼날까 봐 부서질까 봐, 그런 아이들에게 미술관 체험 한번 해 주게 되면은 아주 큰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전에 보셨던 릭스 뮤지엄에 있는 렘브란트의 야경 그 그림인데요. 재밌게도 저 명작을 두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이 정말 너무 "뭐야!" 막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 보는 것보다 저렇게 보는 게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저 사례들을 아름다운 자연을 높여 두고 엉뚱하게 스마트폰을 보는 나쁜 청소년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림을 더 자세히 잘 감상하고 있는 미래의 청소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맥루한 박사님이 했던 말이에요. "사람은 도구를 만듭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그 쓰는 도구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게 되죠." 우리는 미술관, 박물관 사실 갈 일이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주말이 되면은 가야 되는데 뭐 돈 내야 되고 뭐 가서 뭐 그런 일들이 있죠. 뭐 더 재밌는 게 많은데 웬 그림이야, 웬 음악이야. 근데 아트앤컬처 같은 도구를 생각해 보시면은 언제 어디서나 지하철에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예술품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못했던 거를 우리 손에 이제 갖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쩌면은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의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에 게임이나 폭력적인 영상들이 들어가기보다는 아트앤컬처와 같은 앱이 깔려 있고 거기로 통해서 정말 멋진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된다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예술가가 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예술가였고요. 대부분 우리 한 번 정도는 이 이불에다 큰 지도도 막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큰 대작도 남기곤 하죠. 근데 이제 혼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나는 자신이 없어. 난 잘 못해.'라고 하는데, 오늘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큰 종이 꺼내 보시고 멋진 그림들을 한번 그려 보시고 그 그림 보면서 스스로 행복해 하시고 그 즐거움을 가슴속에 오늘 좀 저희가 넣어 드렸었으면은 큰 만족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다 들어왔 네. 경품에 이제 다 성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경품을 이제 추첨